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네, 수요일의 화제의 코너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라이프스타일 코치 브라이언 존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코치 브라이언 존 인사드립니다. 우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이 네. 구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웃는 게 정말 중요하죠. 브라이언 네, 코치님. 그거 네.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웃어야 돼요. 맞아요. 네. 자, 오늘은 좀 여러분들도 좀 많이 웃으시고 또 새해의 복 두 번째로 받는 많은 복 받으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사실 이제 좀 잔소리도 해주시고 건강에 대한 정말 좀 엄선된 정보를 전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 좀 한번 좀 또 한번 잔소리 좀 해주시고 건강 체크 좀 해주시죠. 오늘 저 게스트가 약간 늦으시니까 좀 네네. 재미있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설 그럼 뭐 생각나세요? 설이요. 설날 그러면 생각나는 거. 일단은 뭐 먹는 거. 맞습니다. 네. 또 특히 어떤 게 생각나세요? 만두, 떡국, 그리고? 과일. 그 집은 되게 건강하게 드셨네요. 전 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네, 뭐예요? 무슨 전 같은 거. 기름진 기름진 음식들이 생각이 이렇게 나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설되면 참 좋았던 게 네. 그 전날서부터 부침개를 막 부치잖아요. 맞아요. 부침개 부치고 어머님, 뭐 전 할머님. 부치고 고기전 부치고 뭐 고추에다 이렇게 넣고 막 지지고 볶고 동그랑 해가지고 땡. 온 동네가 하여튼 식용 냄새가 넘쳤던 것 같아요. 맞네요. 막 진짜로요. 그래서 사실 그게 빠지면 안 되죠. 그 전날서부터 아이들은 그냥 그거 해놓은 거 집어먹- 몰래 가서 엄마는 더 이제 맛있어요. 그럼 안 된다고 야단치는데 막 먹고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사실 때는요. 맞아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추석이나 설날 되면은 되게 기름진 음식들 많이 먹어서 화장실도 줄 서죠. 갑자기 막 그냥 너무 기름져가지고. 맞네요. 사실 오늘 그래서 이 기름진 음식 얘기를 좀 우리끼리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이 기름진 음식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게 기름진 음식하고 심장하고는 절대 상극이잖아요. 맞아요. 심장에 나쁜 음식 6가지. 자, 퀴즈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튀긴 음식 뭐 예. 프라이드 뭐 그리고, 프렌치 네. 프라이 뭐 이런 네, 거 그리고? 그다음에 심장에 나쁜 거 술 담배 술, 예. 뭐 술, 음식으로. 네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딱히 그 정도밖에 뭐 그렇죠. 기름지고 설탕. 우리 배웠죠. 과당.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가공육. 가공육. 그다음에 소금. 소금.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네네. 사실은 이 음식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음식들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정말 너무 행복을 주는 음식. 생각만 하더라도 소울푸드 그래가지고 네. 포장을 하죠 TV에서는. 맞아요. 입에다 독약을 털어넣게 만들어요. 안 되는데 그렇죠. 좀 이따 선생님 오시면 저희가 또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겠지만은 네. 이 특히 설탕 같은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먹고 있어요. 사실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주스도 좋아하죠. 과일도 뭐 말씀드리면 그건 과일 기본이고 빵. 한식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네. 김치다는 뭐 깍두기도 달잖아요. 설탕 넣어야 되죠. 그다음에 맞아요. 탄수화물도 설탕이죠. 근데 각종 밑반찬에 설탕이나 그다음에 그 왜 꿀적 그 뭐라 그러죠? 올리고당 올리고당 같은 네, 게 안 네.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외식해서 파는 모든 밑반찬들은 맛이 좋잖아요. 멸치볶음부터 멸치볶음 그 시작해서 물엿으로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 끼 한식을 잘 먹고 나면은 설탕을 무지하게 섭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이제 또 커피 한 잔 해야 되겠다. 피곤하면 또 믹스 커피나 아니 뭐 식사 달달하게. 끝나시고 보통 한국 분들도 와서 저 커피 한 잔 하지 하시는 분들 맞아. 많으세요. 또 커피는 또 설탕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지나가는데 저기서 튀김을 팔아 핫도그를 팔아 핫도그 하나 먹어야 돼. 그럼 트랜스 지방을 먹는 거예요 또. 우와. 그렇죠? 그리고 또 오후가 되면 또 왜 또 나른하고 더워 좀 약간 졸립고 그래서 또 하나 커피를 또 커피 아니 그때 탄산을 먹죠. 탄산 음료. 맞네. 요즘 탄산 음료도 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스타벅스 가면은 완전히 몸을 망치는 탄산 음료들 많이 만들어요. 맞아요. 탄산에다가 뭐 온갖 당을 집어넣어서 뭐 패션 뭐 트로피칼 프루트 해가지고 막 그냥 온갖 것들이 시럽을 들어가요. 막 집어넣으면 이제 보통 칼로리가 한 잔 마시면은 그거 뭐 800kcal이래요. 먹으면 그거 뭐 대단하죠. 그거 쫙 먹어요. 네. 그다음에 저녁 때 이렇게 먹고 나니까 저녁에 또 날씨도 그러니까는 김치찌개 먹고 싶거든요.
부대찌개. 부대찌개. 그러면 그 나트륨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설탕 덩어리예요. 찌개. 찌개, 어마어마하죠. 소금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먹는 음식을 이렇게 쭉 보다가 거기다가 한술 더해서 선우 씨는 그 고기 중에서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사실 돼지고기를 좀 좋아해요. 아니, 소고기 소고기보다. 중에서는. 소고기? 예. 소고기 중에는 갈비. 그렇죠. 예, 갈비살. 그리고 특히 이제 갈비살 이런 거. 예. 근데 사실 소고기도 비싼 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우도 비싼 거 먹지 말자. 비싼 마블링이 다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질기고 맛다가리 없는 고기가 제일 좋은 고기예요. 기름기 없는. 기름기 없는 거 그냥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질기고 안 예, 먹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좋아하는 이 식단이 그렇게 무서워요. 아까 있잖아요. 마블링 있는 좋은 고기, 프라잉 우리, 같은 예, 거. 꽃살 막 꽃살. 이런 거. 예. 하얗게 그게 지금 몸에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대신 뭐 뻑뻑한 고기들은 안 먹잖아요. 안 먹죠. 홍두깨살 이런 거 누가 먹나요? 그거는 국물이나 내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너무 고기도 기름이 많지 않은 것들. 야. 그러니까 지금 얼핏 우리가 6가지 정도 해봤는데 예. 이게 우리 생활에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심장하고는 상극관계예요. 심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상극인지 나중에 우리 저 닥터 황 오면은 제가 네. 하나씩 물어보겠지만 오늘 진료하고 또 있어. 오셨네. 오셨네요. 예, 오셨네. 들어오시라 그럴까 봐요. 예, 예. 네. 들어오세요. 네, 네. 자, 우리 심장혈관내과 황인영 박사님이 오늘 예, 어서 진료하시고 오십시오. 예, 들어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뭐 생방송이니까 얼른 지금 기다리고 예. 있었습니다. 이쪽인가요? 그죠? 아, 네네. 제가 오늘 이쪽이 안 나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 브라이언 코치 옆으로 바짝 짝 붙으세요. 붙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시죠? 친하게 예, 예. 붙어주세요. 맞아요. 설탕 응. 진짜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딱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뭘 했냐면은 네. 심장에 절대적으로 나쁜 음식 6가지 맞추기 퀴즈를 했거든요. 네. 소금 그다음에 그 패스트푸드 예. 네, 저 오면서 다 듣고 예, 있었거든요. 설탕. 마이크 우리 박사님. 예, 마이크.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전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가공육. 가공육. 그다음에 가공육이라 그러면 뭐 햄, 소세지. 소세지. 예.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 과자. 거기다가 과자 이제 못 제일 끊어요. 우리가 못 끊는 그러니까 한 6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요. 이야. 트랜스 지방, 가공육, 다음 고염분 음식, 그다음에 설탕, 알코올, 그쵸, 패스트푸드. 이거를 먹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혈관을 좁히고 어떤 애들은 피를 걸쭉하게 해가지고 혈전. 그래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도대체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다 안 혈관이? 좋은가요, 박사님? 정말. 이거를 계속 드시면은 어쨌든 응급실에서든 어디서든 저를 만나게 됩니다. 오마이. 그렇죠. 극단적으로 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예, 어쨌든 간에 이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하면은 우리 뇌졸중도 오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도 오고 어떤 경우에는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터지죠. 예, 그 때문에. 터져가지고 죽기도 해요. 예. 그 이제 혈압이- 뇌출혈 혈압이 뭐 이런. 높아지니까 그럼요. 혈관은 좁은데 계속 그런 음식을 먹다 보면 혈압이 상승이 되고 아. 그다음에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하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요. 저도 이게 봤어요. 이 벤치프레스를 너무 심하게 하는데 몸이 뚱뚱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 호흡을 무호흡에서 심하게 하다가 네네. 이제 늘어나니까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아유.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그렇죠. 그 결국은 우리 브라이언 라이프스타일 코치가 이야기해준 이 조목조목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먹지 말고 좀 이제는 건강하게 이게 먹는 게 내 몸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너무 무서워요. 전 사실 박사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럼요. 우리 밥상이 네. 건강하다고 믿었던 우리 밥상도 사실은 분해해 보면 건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예, 너무 피해야 될 것들 많고. 근데 너무 박사님은 뭐 드세요 그러면? 우리 박사님 아. 네. 궁금해. 네. 저는 현실과 이상이 돼서 현실과 이상이 좋습니다. 해봅시다. 현실과 이상. 자, 이왕 그럼, 이렇게 된 예, 거. 가르쳐봅니다. 예, 네, 그래요. 네. 예, 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제가 제 환자분들한테 진짜로 실제로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탄수화물을 피해라예요. 탄수화물. 예, 탄수화물을 피해라인데 그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특히나 뭐 당뇨 같은 거 네. 컨트롤 안 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네. 아 이거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하면은 제일 먼저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밥을 끊겠어. 아, 그잖아요? 그렇죠. 쌀밥. 예, 쌀밥을 딱 끊겠어. 떠올려지는 탄수화물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쌀밥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우리 그러면 한국에 계신 한국 분들 삼시세끼 밥 먹는데 다 당해야죠. 당연해요. 예. 예. 근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인 우리가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단위 중량 어허.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네. 사실 제일 타격이 큰 거는 국수예요. 국수.
그 다음이 밀가루. 빵이나 빵. 과자, 맞아. 의외로 밥은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오. 예,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저도 좋아하지만은 짜장면, 짬뽕, 라면, 국수 이런 거 조금 줄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연구는 미국 사람들이 한 연구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빵은 네. 뭐 바게트, 베이글, 음. 식빵 이런 거예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빵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이라고 생각하는 뭐 고로케 위에 케첩 팥빵? 올라가고 네. 치즈 올라가고 안에 팥 들어가고 네. 위에 소세지 올라가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연구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한국 빵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네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국 빵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국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 예, 그래서 요런 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괜히 엄한 쌀밥을 줄이느니 쌀밥. 어쩌느니 물론 백미를 현미로 바꾸고 하면 다 좋죠. 그쵸. 예, 네. 너무너무 좋지만은 사실 우리가 진짜로 제일 먼저 이 타겟해야 될 거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걔들은 억울하죠.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저는 그래서 네. 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코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실현 가능한 코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아이고 저 선생님, 김생님 다 끄는 맛이 재미없잖아 인생이. 네. 그러니까 양을 전격적으로 줄여라. 이게 진짜 맞네요. 저도 그 얘기 하거든요. 아. 예, 오늘부터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야채만 먹고 연어만 먹고 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치만은 예를 들어서 나 짜장면 너무 좋아해 하는 분들.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10번 갈 너무 거 속상한데. 9번 가고 9번 갈 거 8번 가고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짜장면 시키면은 음흠. 겉에 있는 소스하고 소스 먹지 말고 무조건 면 반만 드십시오. 음. 그리고 젓가락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쵸. 절대 우리가 싫어하는 거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 마십시오. 맞아요. 이거 정말 딱 중요해요. 그럼 좀- 씹어가지고 코치님 좀 천천히 드시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일까요? 왜냐하면 뇌가 느끼는 게 30분이 걸려요. 아. 실제로 포만감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30분 동안 밥을 드시는 분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짜장면 아유, 나오면 빨리 1분이면 먹어야죠. 끝나요. 후루룩 그럼요. 짭짭.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부탁드리는 게 그러면은 다 끊지 않더라도 시키는 음식에 반만 버리십시오. 반만 드십시오. 음. 그리고 제발 반찬 밑반찬 싹 걷지 마시고 음. 그냥 하나씩만 드시고 음. 왜냐면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아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나는 가면은 기본적으로 탕수육 하나 시켜야 되거든요. 노인네도 가셔도 보면 탕수육 하나 시키고 짜장면 짬뽕 슉 시키고 군만두 군만두. 이렇게 드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알게 모르게 얘기하다 드시면 다 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무조건 내 양을 오늘은 딴 거 반만 먹. 근데 이게 사람이 반씩 먹다 보면 위가 작아져요. 아 양을 그렇게 줄이고. 이제 습관화되면요. 습관이 돼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예. 아니 뭐 길게 갈 것도 없어요. 실제 제가 어제 뵀던 분 네. 네네. 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근데 이분은 그게 있대요. 같이 친구들끼리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하죠. 중국집을 가는 맞아요. 클럽이 있대. 맞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왜냐면 중국 음식이 좀 열량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기분도 좋아지고. 예, 예. 그래서 그 원래 그 가성비도 자기 모임이 좋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10년, 거기 20년 가면 하죠. 예.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진짜 어. 이렇게 이거 이야기 들었으면 사실 밥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는 또 이게 사실 밥만 끊고 안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않죠. 그러면은 차라리 안 되면은 뭐 짜장면보다 굳이 뭐 훨씬 더 드신다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예, 뭐 볶음밥으로 조금 메뉴를 그러니까 그게 바꿔보세요. 사실은 예. 의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뭐 하버드에서 요즘 그런 라이프 코칭을 이제 거의 수료를 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룰을 안 주면은 인간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왜냐면 같아요. 옵션을 자꾸 주면은 그래서 그분들 하는 얘기들은 되도록이면 그런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 이게 몸에 나쁜 걸 뻔히 알면서 가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안 먹긴 참 쉽지 어렵지 않아요. 않다. 그 대신에 그러면 인생이 그러면 소셜 커넥션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 문제죠.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갈 때 룰을 정해놓고 하자는 거예요. 힘들어도. 음.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밥 먹기 전에도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래. 또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오. 파라심패틱을 좀 활성화시켜라. 앉아서 남들 막 열심히 먹을 때 물 한 잔 마시고 숨을 좀 들이쉬고 내쉬고 한 10번 정도 하고 차분하게 있다가 냄새도 좀 맡고 그러면은 약간 이제 식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을 막 좀 마시고.
덤비지 말고 예 그럴 음식에. 때는 교감신경이 발달해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 그래서 앉아서 약간의 관조하고 있다가 남들 네네. 먹는 것도 구경하고 있다가 네. 천천히 드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그때 좀 젓가락 딱 놓고 남들 얘기 들어주고 하면은 훨씬 더 낫지 않겠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지금 남들 다 먹고 있는데 유튜브에도 저기, 우리 예. 청취자분이 이 옵션을 자꾸 물어보셔요. 스파게티는 먹어도 될까요? 쌀 소면은 먹어도 그러니까 될까요? 중요한 거는 뭘 먹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양도 중요하고. 양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소식은 진짜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게 드시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살찌신 분들도 자기 먹는 양이 무조건 50%만 먹겠다 그러시면 분명히 칼로리가 줄어들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은 그만큼 버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에 받는 데미지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제일 나쁜 거는 우리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나트륨 실컷 먹고 저녁 때 뭐 부대찌개, 김치찌개, 밥 비벼서 먹고 한우 마블링 번들번들한 거 그냥 쫙 먹고서 맥주 한잔 마시고 집에서 그냥 주무신다. 훌륭하죠. 이러면 심장하고 이 혈관에 말도 이건 뭐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분 10분이 모여서 회식 이제 모임을 네. 해요. 내년 되면 한 8명이나 오세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사람이 없어요, 멤버가. 맞아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지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네네. 저희도 조금 그럼요. 정신 좀 차리고 정신 단단히 잡고 좀 갈 그렇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네. 사실 집안에 저희 식구도 그래요. 그 소세지를 핫도그를 그렇게 좋아해요. 요즘 한국 너무 핫도그가 맛있잖아요. 옛날 핫도그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무슨 뭐 치즈에 치즈에 또 감자를 설탕 또 뿌려. 해가지고 뭐 뭘 넣어 오만 가지. 제가 보면 진짜 이게 입이 딱 벌어져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들이 저거 튀길 때 저게 어떤 기름을 튀겼을까? 가공도 나쁜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 기름도 사실 좋은 기름으로 튀기면 좀 나요. 그렇겠죠. 근데 그 나쁜 싸구려 기름으로 튀기면은 또 그렇게 튀기면 맛있대요. 그게 또 사실 좀 그렇죠. 약간 예, 이 기름, 약간 예. 길거리 음식 냄새도 나고. 네. 그럼 거기 트랜스 지방 듬뿍 들어가 있죠. 가공육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얼마나 몸에 나빠요. 가공육에는 아시겠지만 5만 가지 화학 물질과 소금을 넣어가지고 번복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사실 가공육이거든요. 그 여태까지 좀 드셨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정말 끊으셔야 되는 그러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당장 다 끊을 수는 없더라도 네. 조금씩 양을 줄이고 맞아요. 그럴 수 어떻게 있으면 너무 먹는 방법을 네. 좀 생각해 보시는 네, 것. 그리고 그래서 또 권장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양을 일단 줄이시고 그 다음부터는 의무적으로 일어나면 내가 해야 되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량화 시켜야 돼요. 그걸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슬기로운 스니어 생활 가르쳐줬던 체조 뭐 브릿지 10번, 예. 20번, 그 다음에 앉아서 벽 잡고 푸시업 20번. 푸시업 그리고 이걸 딱 숫자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숫자를 안 정해 놓으시면 숙제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제자리 걷기나 걷기를 10분 이상 하자. 10분을 왜 하라고 그러죠? 10분 동안 그 뭐죠? 아니, 10분을 왜 걸어야 되죠? 왜 걸어야 되죠? 공부 안 하시네. 왜냐하면 그냥 걷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운동이 맞아요. 예. 운동이 사실 효과가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가시면은 어떤 시간을 분들도 정해놓고. 걷는데 사장님 스타일로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세워라, 내워라, 어슬라. 갈짓자로 약간 예. 사실은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혈관 순환에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운동이란 목적에서 볼 때는 별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약간은 운동은 걷는 것도 일정한 형태로 모양을 잡아서 보폭도 해서 약간 빠르게 걸으셔야 돼요. 전 너무 찔리는 게 그래서 10분 정도 걸으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VT1이라는 데 도달을 해요. Ventilatory Threshold라는 데가. 그게 뭐죠? 약간 숨이 찬 숨이 약간 찰까 말까 한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숨이 차시면 안 돼요. 그 정도를 해서 1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지 비로소 몸속에 있는 그런 그 당이나 이런 것들 태우기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걸 너무 어슬렁거리고 걸으시면 운동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20번, 3회 뭐 이러면은 한 20번 하고 한 번, 두 번 하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약간 숨이 차고 열이 나고 이 정도면 되니까 혼자서 그 어떤 횟수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하거든요. 대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뭐 10에서 15회를 3회씩 하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예, 그리고 그 운동마다 쉬는 것도 너무 길게 쉬셔도 안 되고. 왜냐하면 저강도 운동을 하는데 한 30분을 쉬었다 그러면 사실 운동 강도 되게 떨어져요. 그렇죠. 뭐 딴짓하다가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애들이 생각보다 이게 좀 적당히 이게 좀 띄워주고 적당히 호흡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 우리 심장은 근육이 없거든요. 실제로 심장 근육은 있지만 심장 자체가 이렇게 막 늘려주는 운동을 하기에는 그건 아니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자극도 줘야 되는데 이런 질문도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참 이런 우문현답이 있더라고요. 저 코치 그래 그러니까. 나 저 병원 갔다 왔는데 내가 심장이 커졌대 근육이
심장 비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좋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요. 심장이 예. 커지면 뭔가 더 뭐 좋은 게 아니야. 엔진이니까 예. 더 강해진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박사님? 예. 어떤가요? 그럼요, 아니죠. 이거 제가 실제로 설명드릴 때도 이제 실제 이렇게 우리 막 뭐 심장 초음파 이런 것들 해보면 심비대가 온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막 이렇게 심장에도 근육이 있어요. 피를 이렇게 짜내는 네네. 근육이 있는데, 예, 우리가 막 근육 운동을 하면은 여기도 근육 붙고, 야, 너 요즘에 운동하는가 보다, 너 몸 좋네 이러는 것처럼 심장도 근육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심장도 근육이 커지면은 힘도 더 세지고 좋아지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근데 심장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딱 요 한정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장 근육이 사실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피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자면은 우리 심장 근육이 계속 커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병, 네.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뭐 비후성 심근병증 한국말로 이렇게 비후성 이야기하는데, 심근.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뭐 풋볼, 우리 미식축구 이런 데서 네네. 막 뛰다가 갑자기 격렬한 쓰러졌는데, 운동. 예, 그러고 나서 못 일어나고 죽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심장 근육이 너무 두꺼워지면은 오히려 피가 못 흘러가지고 사람이 쓰러져서 죽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심장이 왜 비대해지나요? 심장이 비대해지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네네. 유전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놓고 얘기했을 때 음. 가장 큰 이유는 혈압이에요. 혈압.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뭐 가공육,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짠 것들, 짠 거. 예,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혈압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랬는데 혈압을 또 재보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예, 혈압 좀 재세요. 혈압계에서 재세요라고 이야기한 아침에도 것처럼. 저녁에도. 예, 모르고 있다가 언젠가는 일이 터지고 그제 돼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기 박사님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네. 내가 막 그냥 아까 나쁜 걸 막 먹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피도 끈적끈적해. 음. 혈관도 좁아졌어. 그러니까 심장은 어쩔 수 없이 세게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야. 강제로. 어. 하다 보니까 심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우리가 과정이 그런 그런 거예요. 원리군요. 맞아. 우리가 짐에 가가지고 20파운드, 30파운드, 40파운드 하면은 근육이 붙는 것처럼 심장도 심장 혈압이잖아요. 심장의 압력. 그렇죠. 그 압력을 만들어내려면은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점점 그 압력이 높아질수록 심장의 근육이 커질 수밖에 없고 심장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감당을 못 해내는 예, 거군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심영님 그 심장 비대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식생활 바꾸셔야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예, 아니니까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분들도 와가지고 근데 또 더 웃긴 거는 그 닥터가 외국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뭐 오. 그냥 별로 이렇게 설명 안 해줬나 봐요. 그렇죠. 해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렇지. 아니 뭐 그냥 뭐가 하여튼 커진 우리는 뭐 근육이 커지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심장이 커져 있어. 뭐든지 커지면. 예,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자기 마음대로 굉장히 이렇게 해석을 하는. 위험하군요. 그리고 저희처럼 우리 한국 의사분들처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맞아. 그렇죠. 네, 왜냐면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브라이언 코치님,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근데 음식 드실 때 우리 그러잖아요. 요거 한 끼 정도는, 요거 한 번 정도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저도 오늘 속죄를 해야 됩니다. 속죄를.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오늘 모두가 예. 네.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속죄하시지요. 어저께 저녁을 일찍 잘 먹었어요. 네. 잘 먹었는데 이제 갑자기 저희 식구분이 이제 또 뭐 맛있는 거를 갑자기 뭐가, 막 예.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음,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시켰어요. 아, 근데 뭔가요? 그게 시켰다는 게 문제죠. 시켜 먹었는데 그게 시킨 뭐냐면 음식은 모두가 예. 김치볶음밥 저녁에. 예. 이게 요즘 김치볶음밥 옛날하고 틀려요. 네. 왜냐면 어떻게 나오나요? 베이컨도 잘라서 오. 막 치즈 그냥 올라가나요? 계란 또 들고 막, 하여튼 보면은 막 입에서 그냥 침이 질질 나와요. 거기다가 호떡. 오. 사실 그래서 저는 호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호떡 못 참죠 또. 예, 그래서 요즘 저는 겨울밤에. 침이 돌고 있어요. 네, 호떡 시켜놓고 이제 저희 아내는 일단 드셨나요? 호떡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 그분 드시고 그다음에 저는 호떡 시켜놓고 한 입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한 입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전 설탕을 못 먹어요. 설탕 엘러지가 있어서. 그래요? 설탕 그래요? 먹으면 콧물이 쫙 나와요. 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설탕을 못 먹었어요. 아, 그래요?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서 사탕하고 과자를 못 먹는 애였어요. 우와, 좋으면서도 좀 불쌍하기도 그러니까요. 어렸을 땐 좀 네, 먹어줘야 사탕 되는데. 과자를 못 먹었어요. 먹으면 막 어지럽고 막 그냥 콧물 나고 그럴 수 재채기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치볶음밥을 보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맛있어. 탄수화물이죠 또. 우리. 거기다가 먹어봤더니 못 이거는 참죠. 오랜만에 먹었더니 이게 뭐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달 음식.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죄책감이 있어서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7시 반까지 운동을 했어요. 우와.
물 많이 마시면서 걸렸네요. 그리고 야. 가끔 이제 과식을 하신 분들을 제가 권해드리는 건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좀 드신 다음은 네. 조금 이렇게 약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도 좋다 그러는데 그것도 공복, 괜찮습니까?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중요한 건 물을 많이 드시는 건 상당히 좋아요. 아. 왜냐면 물이 들어가 있는 영양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분해를 시켜주고 전달해 주는데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은 뭐 그게 뭐 아주 좋다기보다는 그렇지. 그래도 예. 어느 정도 몸에 쌓여 있는 쓸데없는 칼로리나 당이나 이런 내려준다. 것들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황 박사님 네. 이 물이 심장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심장에 대한 나쁜 것만 사실 지금 쭉 나열을 했지만 네. 물이 심장에 어떤 도움이 영향을 되죠. 주나요? 예, 네. 사실 물은 정말 저도 평소에 많이 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 코치님 그 물을 많이 먹으면은 또 어쨌든 우리 몸의 대사가 조금 높아지는 대사가 거죠. 좋아지죠. 예, 그죠. 대사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대사. 어떤 그러니까 서큘레이션도 하고 실제 들어와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음식을 갖다 영양분을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물이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되게 웃긴 얘기지만은 네. 저는 농담삼아 그랬어요. 제가 저 나이도 좀 있는데 피부가 주름이 별로 없다고 정말 좋으세요. 물을 많이 피부가. 먹는데 콜라겐의 60%가 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콜라겐을 먹고서 물을 많이 안 마시면은 콜라겐이 다 이렇게 세포가 펴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네. 실제로 콜라겐을 갖다가 많이 높게 항상 유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솔깃한데요. 아. 이 여자들이 콜라겐에 굉장히 바로 물을 바로 드시는군요. 물을 예. 먹겠다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다 몰랐네요.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물을 드시면 그 역시 왜냐 콜라겐의 60%가 수분으로 구축이 돼 있어요. 수분이니까. 그러니까 콜라겐 제품을 드셔도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많이 안 드시면 아무 소용 말짱 안 말짱도로 뭐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성형하시는 분하고 한번 여쭤볼게요. 오. 오셔서 한번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잠깐 또 쉬는 시간 예. 광고를 좀 듣고 와야 되는데요. 광고 듣는 동안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실시간 라디오 서울 1650이나 또 카카오톡 RS1650으로 이 두 분, 브라이언 라이프스타일 코치 그리고 황희용 심장혈관내과 또 박사님께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라이언 라이프스타일 코치 그리고 심장내과 전문의 황희용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우, 두 분이 광고 나가는 동안 엄청 또 막 설전을 벌이시더라고요. 설정은 아니고 너무 네.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황 박사님하고 제가 이게 잘 맞는 게 너무 케미가 맞으세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면 또 잘 대답해 주시고 또 제가 아는 또 운동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해 주시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요.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네,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은 지금 마지막 10분 남았는데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항상 근데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저 정 코치 그래서 예 네. 내가 요즘 몸이 시원찮아서 보약을 좀 지어 먹어야 되겠어. 좋은데 소개 좀 보약? 시켜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나쁜 뜻을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막 한 거예요. 절대 저는 우리 어떤 걸 추천해 드릴까? 아니요, 코치들은 그런 거 추천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때 좀 식단도 추천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형님 기왕이면은 그 정체 아니 뭐 정체불명 이 복잡한 보약 이런 거 말고 왜냐면 사실 저는 그래요. 보약 그러면은 누가 져주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는지 이게 뭐 좀 재료가 중국산이라는데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겁이 나요. 네. 호르몬이 많이 들어갔다는지. 야, 그래서 그거 먹으면 힘이 벌떡 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 말고 저는 그냥 그거보다는 돈을 안 들이고 마켓에 가셔도 있고 어디나 있는 대한민국 한국 그 농협 마크가 찍힌 인삼이나 홍삼 이렇게 드시는 거 아주 심플한 거 그런 거 사서 좀 기운 딸리실 때 좀 드시면 좋다. 그게 왜 좋아? 그러니까 그 안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사포닌. 그래서 네. 그게 몸에 들어가면은 형이 아침에 운동할 때 좀 처진다. 그때 인삼차도 우리가 아침에 마시잖아요. 네네네. 너무 이렇게 막 과격하게 뭐 인삼에 녹용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황제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권장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사포닌이라는 게 심장에 되게 좋은 영향을 미쳐요. 네. 왜냐하면 심근경색도 막아주고 혈압도 안정화시키고 혈관 확장도 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관리를 해준대요.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되게 뛰어나다 그러고 무엇보다 면역력과
그 염증, 혈관 염증 같은데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좋아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근데 나는 안 맞아 뭐 열이 많아서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안 맞는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니, 그래서 저는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음.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의사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해. 비만이고 아,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이런데 거기다 보약 그런 걸 또 드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기 전문의나 어떤 그 음. 주치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고 사실은 내가 요즘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잘 안 나오고 몸도 춥고 근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좋은 게 뭐 이렇게 간단한 인삼 제품들 필요한 인삼 제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인삼, 뭐 예. 홍삼 뭐 많은데 그냥 간단한 거 그냥 그런 거 좀 먹으면 어떠냐 한번 자문해 보시면은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자문해 주실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포닌이 심장에 좋은 건가요? 네, 그래요. 박사님. 예, 저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네. 사포닌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아, 네. 예, 그렇지만은 뭐 저는 이제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럼요. 예, 예.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뭐 염증을 줄여준다든지 아. 혈압을 뭐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효과가 있다면 분명히 그게 심장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국에 있을 때 들었었어요. 너는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 인삼이나 먹으면 안 돼. 황삼이라는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는 쪽인데 그러면 이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사실 인삼이나 홍삼 외에 다른 데는 없나요? 마늘도 있어요. 마늘. 마늘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콩, 귀리, 녹두에도 다 들어있는 식물. 저 그런 거는 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걸 좀 예. 신경 쓰고 그래서 드시면 제가 좋네. 했던 게 사실 두 가지 일이 생각이 나요. 제가 저희 그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 저희 집안이 식단이 되게 충청북도 집안이라 산나물 집안이에요. 야, 그러니까 참 야채 밥상이군요. 밥상이에요. 저속노화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둘째예요. 야, 니네 집에 오면 배가 고파 죽겠다. 먹을 게 없다. 먹고 나면 돌아서 꺼지고 그러셔서 근데 그분이 혈압이 높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고모네 집에 하룻밤 놀러 가셨는데 이제 고모부가 오셨다고 진수성찬에 고기에 이거에 술까지 기름지. 약주까지 드렸는데 그날 그걸 드시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그때는 너무 샥 받은 거예요. 왜 잘 드시고. 왜 이렇게 잘 드셨는데 왜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제가 뭐 그때 중학생인가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되게 슬기로운 밥상을 차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할머니를 좀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게 네. 항상 그렇게 나물 이런 것만 해주시고 고기도 대로 피하셨던 것 같고 그 옆집에 저희 한의원 집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옆집에 왕 사장님이라고.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분이 그렇게 어머님한테 잘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인삼, 녹용 이런 거를 계속 먹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쓰러지셨는데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돌아가시지 못하는 거예요. 심장은 계속 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그 보약을 많이 드시면 그 동네 분들이 보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저렇게 돌아가셔서 숨이 잘 안 끊어진다. 저도 그때 또 충격을 또 받았어요. 그런 몇 가지 극단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혈관이나 음식이나 그다음에 심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고 잘못된 지식으로 몸에다 뭘 많이 집어넣어도 전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니면 예. 심장 내과 하시니까 사실 보약 이런 거 드시는 그 환자분들 많이 보실 것 질문도 같은데. 하실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럼요. 예, 사실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드리는 말씀이 우리 코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네. 예, 이제 보약 같은 것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드시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다. 맞습니다. 예. 따져보지 않고 드시는 그러니까요. 게.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저는 뭐 한방 양방 이래가지고 막 그런 싸우고 배척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양약을 드실 때 그래도 이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그게 들어있는지를 아는데 이제 한약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뭘 드시고 뭘 안 드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드실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진짜 알고 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대한민국 우리 저 농협 제품은 믿을 수 있지 않냐. 음. 농협이면 성분표가 나와요. 그럼 딱 보시면 거기 설탕이 들어있으면 설탕 함유량 맞아요. 다 나오니까는 그거 보시고 이거 설탕이 좀 많이 굉장히 들었네. 한국 제품은 까다롭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인산 음. 제품 중에도 설탕 달게 만든 제품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의 사람들이 잘 안 먹으니까. 드링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거 보면 설탕 하나도 안 들어있고 쓴 제품들 그리고 농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것들 그냥 뭔가 맛있게 하려고 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첨가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걸쭉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어떨 땐 좀 겁이 나서 이게 잘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뭐 설탕이 좀 없으면 좋겠다. 네. 설탕이 많은 건 좀 그러니까 싫어요. 이게 사실 뒤에 이렇게 표가 적혀 있는 게 큰 도움이 돼요. 그죠? 맞아요. 네, 그걸 뭐가 정말 당연하죠. 자세히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이런 거 찾아보시고.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죠. 네,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냥 왜냐면 이제 인삼 몇 퍼센트. 맞아요. 옛날에는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가공식품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가공식품 위에 울트라 프로세스 푸드이 나오고 네. 모든 제품을 다 가공해서 또 초가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사실 미국 FDA에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뭐 드실 때는 반드시 보고 네. 그다음에 성분표를 좀 봐라. 보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레이블이 없는 거 우리 그냥 올게딩이나 가서 야채 채소 이런 거로 먹자. 우리 시니어들은 심장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두뇌에도 좋고 두루두루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네요. 네. 잘 먹어야 또 우리가 심장을 지켜낼 수 있고 또 건강하게 또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정말 좀 여러분들에게 살짝 자극이 되어서 네. 좀 오늘부터 점심부터 예, 좀 나눠서 좀 드시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전격 제안. 네. 제가 지금 시니어들 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냈어요. 큐빅 퀴즈. 맞추기. 큐빅. 우리 그래서 박사님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보다가 안 되겠는데 1단계, 이러면서 2단계, 3단계 맞췄는데 그게 쉬우면 더 쉽게 하는데 제가 그거 다 맞추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한 7단계 가면 큐브가 만들어져요. 네네. 계속 설명. 그거 다 맞춰서 제일 먼저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제품을 선물 드릴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아니, 이걸 드릴 건 아니고. 이건 드릴 게 아니고. 자, 큐빅을 지금 여러분이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지금 주섬주섬 지금 끝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큐빅 맞추기 그 큐빅 맞추는데 도전을 하셔서 맞추시는 분들께는 우리 브라이언 라이프스타일 코치가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인가요? 자, 뭔가 굉장히 묵직한 게 나오고. 네. 오. 갖고 싶어요. 저도요. 메타에서 나오는 기계죠. 메타 퀘스트. 메타 퀘스트. 제가 무지하게 잘 쓰는 기계예요. 예. 이거 쓰고 있으면은 이 안에 각종 프로그램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뭐 노인 시니어들 마이크로 가까이 오셔야 돼요. 네. 여행 가고 싶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것도 마치 스키 고글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있거든요. 가상 현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메타 하면은 퀘스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 공짜도 있고 있는데 뭐 여행도 하실 수 있고 에어로빅 줌바 하실 수 있고 저 보고 싶다. 복싱 하실 수 있고, 골프 하실 수 있고 뭐 테니스 뭐 다 돼요. 어.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제가 써보니까는 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무지한 도움을 줘요. 인지 능력 향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딱 보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바운더리를 딱 얘가 스캔을 쫙 해요. 소리가 들릴지 쓰는 모르겠지만 자체로 띵띵띵 이런 소리가 식으로 납니다. 네. 써보시죠. 예, 우리 황희영 박사님이 살짝 우리 다 네네. 써봐야죠. 그렇죠. 우리 박사님도 신문물을 앞이 다 보이네요. 네. 보이기도 하고 네. 안 보이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누르면은 네. 이게 또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자, 두 분 네. 다 마이크로 가까이 와주셔야 네.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쓰실 때 사실 장난기가 갑자기 돌아서 앞에서 이거를 해봐야지 이러는데 보였겠네요. 이게 그러면. 보이기도 하고 네. 안 보이기도 할 수 있는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상 현실로 네. 내가 뭐든지 뭐 스포츠든 여행이든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기에 그 인지시능 코그너티브 그걸 비헤이비어를 올려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뉴로부스트라든지. 네. 자, 여러분 지금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라디오솔 1650.com으로 들어오셔서 큐빅 맞추기 도전하세요. 그러면 이거 거의 300불 상당의 300불, 메타 한 퀘스트입니다. 350불 되는데 와우. 이거 제가 제일 먼저 하신 분 드리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도전. 네. 이거를 제공하시는 분 우리 황 박사님이 그래요? 농담이고 그런 거였군요. 너무 갑자기 좋습니다. 땀이. 자, 예. 여러분 이렇게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이렇게 함께 조인하시면 정말 갑자기 정말 행운이 와르르르 쏟아지는 제가 거죠. 이거를 왜 그러냐 이거 강조하냐면
이런 신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활동성을 잃어버리고 모빌리티를 네. 잃어버리고 인생에 낙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말은 그렇죠. 어디 가서 뭐 하자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밖에 나가서 보행하는 것도 힘들고 버스 타는 것도 힘든데 힘듭니다. 생각보다 쉽지 위험하고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시니어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환자 그럼요. 클리닉에.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는 박사님 한번 만나러 오는 게 엄청난 그날 하루의 이벤트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아이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큰 쉬어야 스케줄이죠. 되겠다. 네. 네. 근데 이걸 딱 끼는 순간에 익사이링한 세상이 펼쳐져요. 뭐 이게 뭐냐면 TV 같은 경우 8K예요. 8K. 그러니까 이렇게 서라운드가 돼 있는데 보면은 저 깜짝 놀래. 갑자기 뭐 상호가 막 이렇게 달라들기도 하고 심지어 뭐 에베레스트를 새로운. 같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 같아요. 숨소리 콕콕 내면서. 야, 뭐 엔돌핀, 뭐 예, 그러니까요. 도파민 막 팍팍 나오겠는데요. 특히 이제 인지 능력 향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인지 능력. 그래서 뭐 좋네요. 그런 것들 한번 저도 한번 이거 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이거 이제 드리고서 행사할 때 할머니 저 시니어분들한테 한번 끼워보고 한번 맛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시는 그런 더 웃긴 네. 건 이게 메타 호라이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저 옛날에 싸이월드처럼 이거 오! 낀 사람들이 다 싸이월드. 만나요. 이 안에서. 그래요? 예. 예. 그럼 가면 이게 쭉 호라이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딱 나와요. 그럼 내 캐릭터 가지고 거기서 뭐 서로 얘기하고 할수 세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뭔가 이제 시니어들도 움츠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슬기로운 시니어가 되십시오. 건강하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함께 조인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신세계가 펼쳐지고 또 건강한 이야기 우리 황인영 박사님처럼 저희 또 예,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주치이시잖아요. 네, 함께 해 주실 수 있고 매달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팍팍 쏘겠습니다. 코치가 자, 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인영 박사님도 큐빅 도전? 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네, 오늘 두 분 너무너무 말씀 감사했고요. 오늘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게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우리 네. 황인영 박사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아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아. 많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 우리 응급실에서는 서로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거기서 아, 만나지 않을 거예요. 뭐 좋은 데라고 거기서 네,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